만물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지구의 종말이요. 가장 밝은 주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저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좋은 소식은 치과에 가지 않아도 되고, 좋아하는 초콜릿을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케이블 요금 청구서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은 조만간에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저 무작위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태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양은 거대한 발전기와 같습니다. 빛, 따뜻함,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현재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안전한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해주죠. 태양이 없다면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혜택 덕분에 태양이 몇 초 만에 우리 모두를 쉽게 태워버릴 수 있는 거대한 불덩이라는 것을 쉽게 잊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태양은 별치고는 꽤 젊습니다. 46억 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현재 가장 안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치 30대나 40대처럼요. 어쨌든 태양 주위에는 거주 가능 지역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태양 주위의 행성에서 물이 여전히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그곳에 존재할 수 있어요. 지구는 분명히 태양의 거주 가능 지역 내에 있지만, 예를 들어 금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열은 바다가 물의 형태로 남아있기에 적당합니다. 증기나 얼음이 아니라요. 하지만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연소에 의한 것이고 매우 뜨거운 온도로 연소됩니다. 멀리서 보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지지만 일단 너무 가까이 가면 태양의 한판승이 뻔합니다. 게다가 모든 행성에서 그렇듯 수소 연소의 반응은 나무나 숯을 태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별은 가스와 먼지로 중층이 둘러싸인 극도로 뜨거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스와 먼지가 연소하면서 빛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가스와 먼지층이 연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파괴되죠.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층이 고갈되거나 확장하면서 태양은 매 분마다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확장의 결과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모든 것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단지 빛과 따뜻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제공하는 에너지는 지 표면과 대기를 모두 가열하고 전 세계의 날씨를 좌지우지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태양이 없다면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비는 구름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물덩어리가 하늘 높이 떠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 물은 지구 표면에서 증발된 겁니다. 증발을 위해서는 무언가가 열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태양의 역할이죠. 태양의 온기는 바다에서 수증기를 상승시키고 대기에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다는 것은 구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태양이 지구의 표면을 데우면서 지구 표면과 지구 내에서는 온갖 종류의 과정을 진행시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화산 폭발과 지진조차도 부분적으로 태양의 활동에서 기인합니다. 게다가 태양의 방사선은 대기에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 조리에 동력을 공급하고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물론 태양과 지구의 위치 각도에 따라서요. 이제 태양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으니 만약 태양이 몇 퍼센트 팽창한다면 우리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봅시다. 거주 가능 구역의 경계선이 바뀝니다. 심지어 태양이 5%만 증가해도 지구의 모습은 현재와 많이 다를 겁니다. 표면은 점점 뜨거워지고 더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하며 기후도 급격히 변화할 겁니다. 지구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구는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도 살아남아서 그런 변화를 목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없을지도 몰라요.
태양의 10%가 팽창하는 경우에는 목격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짐작하셨겠지만 거주 가능 지역은 다시 변화하게 될 거고 이번에는 지구가 그 지역에서 제외될 겁니다. 아니, 생명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태양에 너무 가깝거든요. 태양이 1.1배로 증가하면 태양열은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엔 너무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증발하고 표면은 너무 뜨거워져서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되죠. 공기 또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질 겁니다. 지구는 사실상 불에 타버린 우주 암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죠? 좋은 소식은 한동안 화성이 거주 가능한 지역에 속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인류가 이 붉은 행성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고향 지구의 슬픈 운명을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온도 상승은 화성 내부 메커니즘을 바꿔서 화성이 제2의 지구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간 패턴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표면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확실히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화성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달 대신에 2개의 달을 갖게 될 거예요. 정말 멋지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더 많은 수소를 태울수록 더 커집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화성도 태양에 의해 타버리게 되고 그러면 화성의 시대도 끝이죠. 태양은 붉은 거성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백색 외성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것은 별의 연료가 바닥날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핵에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가스와 먼지로부터 제거되고 이 모든 물질들은 우주로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수명이 다했을 때 중심 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방출된 입자들의 구름에 불이 붙으면서 말이죠. 이 마지막 단계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리며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리고 핵의 빛이 사라지면 태양은 마침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태양이 지구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우리의 태양은 현재 약 46억 살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예측으로 미뤄볼 때 태양이 행성상 성운이 되는 데는 100억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10%의 팽창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10억 년 후에야 일어날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훨씬 짧은 기간이지만 여전히 먼 미래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계획이 없어요. 오늘날의 기술적 진보를 고려할 때 인류가 더 늦기 전에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이 심상치 않게 여기는 태양의 이상 행동이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에 강력한 방사선을 우주로 그리고 지구 쪽으로 방출하는 섬광이 관찰됩니다. 지금까지 비구름과 함께 우리의 대기는 이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지구의 이러한 보호층이 사라진다면 태양으로부터 그대로 전달되는 감마선은 지구를 태울 겁니다. 온실 효과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특별히 강력한 방사선이 지구에 도달한다면 대기의 가스는 그것을 해롭지 않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분산시켜 줄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생산한 온실가스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기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훨씬 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북극과 남극의 영구 동토층이 무성한 정글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한 변화는 세계의 완전한 구조조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평화롭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화산 폭발, 지진, 산불, 그리고 쓰나미와 같은 많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겠죠. 우리는 이미 이런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20세기 초 이래로 허리케인이 더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리케인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미래의 지구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아직 화성으로 이사갈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으니까요.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